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추석을 앞두고 한 가족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에 사시는 한상우 씨인데요. 과연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우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고향인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선산에 모셨죠. 상우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묘소를 찾아뵙기는 어려웠지만 명절만큼은 형제들과 함께 꼭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2024년 8월 말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상우 씨는 작년에도 이용했던 청양살림조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추석 전에 아버지 묘소 벌초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살림조합 직원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묘소 위치만 알려주시면 9월 초까지 깔끔하게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씨는 안심하며 묘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청양군 남면 신흥리 산 127번지 산 중턱의 소나무 두 그루 옆. 오랫동안 지켜온 아버지의 자리였죠. 올해는 형제들이 다 같이 성묘 갈 예정이라 꼭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상우 씨는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추석 때 뵙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이었습니다. 상우 씨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청양살림조합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고객님 그게 직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묘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상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묘소를 찾을 수 없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고객님이 알려주신 위치에 갔는데 묘소가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맞나요? 뭔 소리예요? 작년에도 거기서 벌초했잖아요. 3년 동안 그 자리였는데 어떻게 묘소가 없어요? 상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죠. 저희도 이상해서 혹시 고객님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상우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곧바로 차를 몰아 청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거리의 고속도로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상우 씨의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1시 상우 씨는 산림조합 직원과 함께 선산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오르며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맞아. 저 소나무가 보이잖아. 저기야. 하지만 소나무 근처에 도착한 순간 상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묘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봉분이 사라지고 흙만 드러나 있었죠. 그것도 새로 파헤쳐진 듯한 흙더미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묘소에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아버지의 묘비가 산산조각 나 있었던 겁니다. 깨진 비석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아버지. 상우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묘비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고 한종수 지묘라는 글자가 반쯤 깨진 채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산림조합 직원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진정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상우 씨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돌에 긁힌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흙을 파헤쳤습니다. 주변을 더 살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봉분이 있던 자리 전체가 포클레인으로 밀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흙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관 조각으로 보이는 나무 파편들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산림조합 직원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한데요. 이 근처에 최근에 공사한 흔적이 있어요. 직원이 가리킨 곳을 보니 묘소 바로 옆으로 새로 난 임도가 보였습니다. 포클레인 자국이 선명했고 공사는 이미 끝난 듯 보였죠. 새로 난 도로는 아버지 묘소가 있던 자리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하다가 묘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상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우리 아버지 묘가 훼손됐어요. 아니, 사라졌어요. 30분 후 청양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우 씨는 경황이 없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를 여기 모셨습니다. 매년 벌초도 하고 성묘도 왔고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 이렇게. 경찰은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수집했습니다. 깨진 묘비 조각들, 흩어진 관 파편들, 포클레인 자국들. 담당 형사가 임도를 따라 내려가더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공사 표지판이 있네요. 청양군 산림임도 개설공사, 시공사 청양산림조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청양산림조합이요? 네, 왜요? 제가 바로 그 산림조합에 벌초를 의뢰했어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산림조합에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산림조합 이사장과 공사 책임자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장은 현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우 씨가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이 공사한 거 맞죠? 공사 책임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8월 초에 이 구간 공사를 했습니다. 8월 초요? 그럼 한 달도 더 됐잖아요. 왜 연락 안 했어요? 그게 저희가 실수로...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수로 뭡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공사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클레인 작업을 하다가 뭔가 단단한 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바위인 줄 알았는데 파보니 관이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작업을 중단하고 연락했어야죠. 그래야 했는데 저희가 겁이 났습니다. 신고하면 공사가 중단될까봐.
상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상우 씨가 공사 책임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형사가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럼 유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포클레인으로 밀면서 흩어졌을 겁니다. 정확히는 저희도. 그 순간 상우 씨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해가 포클레인에 밀려 흩어졌다니.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분묘 발굴죄, 시체 손괴죄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청도 조사해야겠네요.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산림조합의 공사 일지와 벌초 신청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임라인을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산림조합 이사장을 추궁했습니다. 8월 5일에 이미 묘소를 훼손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고객이 벌초를 의뢰했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저희 직원들이 제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요? 그럼 왜 벌초를 의뢰받으셨습니까? 저희 시스템이 공사팀과 벌초팀이 따로 운영돼서 상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직원들끼리 다 아는 얘기였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직원들을 개별 조사한 결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사 책임자와 현장 직원들은 묘소 훼손 사실을 알았지만 공사 중단과 법적 책임이 두려워 이사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사 완료했습니다라고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상우 씨가 벌초를 의뢰했을 때 현장을 갔던 직원은 그 묘소가 이미 훼손된 곳인 줄 알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둘러댄 겁니다. 한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큰 문제는 은폐 시도의 흔적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공사 일지를 확인해 보니 8월 5일 부분이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날짜의 기록을 제거한 겁니다. 또한 현장 사진도 일부러 찍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은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는데 유독 그 구간만 사진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입니다. 분묘 발굴죄, 시체 손괴죄에 더해 증거인멸까지 추가되겠네요. 상우 씨는 공사를 발주한 청양군청을 찾아갔습니다. 산림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항의했죠. 어떻게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공사하면서 묘소를 훼손했는데 한 달 동안 모르셨다고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저희는 공사 구간만 정해줬을 뿐이고 구간을 정해주셨으면 사전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 구간에 묘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우 씨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사전 조사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공무원이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지만 명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허술하게 작성돼 있었던 겁니다. 이것 봐요. 사전 조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계약서예요. 저희도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요? 그러다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상우 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묘소 위치까지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공사가. 그럼 군에서 공사 발주할 때 뭘 하셨어요? 설계는 누가 했어요? 예산은 어떻게 짰어요? 그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확인하셨어요? 담당 공무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상우 씨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 묘비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그런데 군청에서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농담하세요. 군에서 발주한 공사 아닙니까? 관리 감독 책임이 있죠. 저희가 일단 업체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요? 상우 씨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유해가 어디 갔는지부터 찾아주세요. 당장. 그래도 공무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고객님, 흥분하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도 규정에 따라. 규정? 사람 묘를 파헤쳐 놓고 규정 타령이에요. 상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산림과장을 찾아갔지만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난처합니다. 시공사가 제대로 안 한 거니까. 과장님, 군청에는 공사감독관이 없습니까? 현장 점검은 안 하셨어요? 그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요? 공사 기간이 2달인데 고작 2번 점검하신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상우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 그 핑계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결국 상우 씨는 빈손으로 군청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남의 탓만 할 뿐이었죠. 답답한 상우 씨는 결국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죠. 공사 중 묘소 훼손, 한 달간 방치, 유해 행방불명에도 몰랐다는 산림조합, 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논란.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사람 묘를 훼손하고도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했다고? 풀이 자라서 몰랐다니. 변명도 가지가지 하네. 군청 공무원도 답답하다. 자기들이 발주한 공사인데 책임 회피만. 제사 지낼 때 어떡하라고.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그제야 청양군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 20일 청양군수가 직접 상우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군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상우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유해부터 찾아주세요. 네, 즉시 발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청은 전문 발굴팀을 동원했습니다. 법의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참여한 전문팀이었죠. 9월 21일 아침 9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오후 2시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뼈 조각이 있습니다.
상우 씨가 달려갔습니다. 발굴팀원이 붓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손가락뼈로 보이는 작은 뼈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상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굴은 계속됐습니다. 묘소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서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5미터 지점에서는 갈비뼈들이 나왔죠. 법의학자가 설명했습니다. 포클레인 날이 관을 들이받으면서 유해가 사방으로 흩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날 발굴팀은 임도 아래쪽 경사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포클레인으로 밀린 흙이 경사를 따라 굴러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맞았습니다. 경사면 10미터 아래에서 대퇴골이 발견됐습니다. 척추뼈들도 흙 속에 묻혀 있었죠. 3일간의 발굴 작업 끝에 다행히 아버지 유해의 약 80%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법의학자는 화장 후 봉안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우 씨는 작은 상자에 담긴 아버지의 유해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발굴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인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우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발굴이 끝난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청양군청, 산림조합, 그리고 상우 씨와 그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림조합 이사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사 중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우 씨의 둘째 형이 따졌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묘비가 있는데 어떻게 무덤인 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훼손한 걸 알았으면 즉시 연락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겁이 나서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사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양군수가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저희 군청의 관리 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상우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먼저 발굴한 유해를 군에서 운영하는 안식원에 정중하게 안장해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봉안시설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산림조합과 군청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하겠습니다. 금액은 유족분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상우 씨의 막내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편히 계셔야 할 분이. 그 점 너무나 죄송합니다. 매년 군청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드리겠습니다. 상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안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요. 군청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안장 비용, 제사 비용 등은 별도로 3천만 원이요? 둘째 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해가 포클레인에 밀려 산산조각 났는데 고작 3천만 원이라고요. 그게 판례를 참고하면 판례요? 이게 판례로 해결할 문제예요? 양심이 있으세요. 협상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상우 씨가 진정시켰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일단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봅시다. 법무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새 묘비 제작 비용 500만 원, 안장 비용 1천만 원, 향후 10년간 제사 비용으로 매년 200만 원씩. 상우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 합쳐서 6,5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만 최소한 1억은 돼야 합니다. 군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1억은 예산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까? 군청 잘못 아닙니까? 하지만 군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상우 씨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더 크게 알리고요. 산림조합 이사장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더 부담하겠습니다. 얼마나요? 2천만 원 더 올리겠습니다. 그럼 8,500만 원이네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긴 실랑이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됐습니다. 위자료 총 5천만 원, 군청 3천만 원, 산림조합 2천만 원, 안장 비용 1,500만 원 군청 부담, 새 묘비 700만 원 산림조합 부담, 제사 비용 10년간 매년 300만 원 공동 부담, 총액약 1억 200만 원. 추가로 다음 사항들도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청양군청의 공식 사과문 발표 및 군수 직접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관리 감독 강화 약속,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화, 공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산림조합 이사장 사임. 상우 씨는 형제들과 상의한 끝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0월 5일 추석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청양군 안식원에서 아버지의 제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 산림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한상우 씨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새로 제작된 묘비 앞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군수가 직접 분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인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군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상우 씨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청양군 의회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문제점, 관리 감독 부실, 사후 대응 미흡 등이 지적됐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장 문화재 및 분묘 분포 지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산림조합 이사장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공사 담당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죠. 하지만 상우 씨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보상은 받았지만 아버지께서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상우 씨의 아내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게 됐잖아요.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추석 당일 한상우 씨 가족은 안식원을 찾았습니다.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죠. 깨끗하게 단장된 봉안시설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2025년 봄 한상우 씨는 안식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손주 데리고 올게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상우 씨는 묘비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그 끔찍했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나고 슬픕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신 거라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다른 분들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거라고